막내를 위한 선비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 외놈들이 쳐들어왔다고? 그렇다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1592년 4월 19일 왜구가 부산으로 쳐들어와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곳곳을 함락하고 있다는 긴박한 소식이 경상도 전역에 전해졌습니다. 안동에서 대대로 삶을 이어온 의성 김씨 가문의 선비 김용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처지에 몰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의병을 일으키겠노라 결심했습니다. 김용은 2해 전인 1590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로 일할 때 겨울에 입직하던 중 급작스러운 두통으로 위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임금이 계속 내시를 보내 문병하게 했고 그래도 차도가 없자 병이 나을 때까지 집에서 요양하라는 특혜를 줬습니다. 하여 집에서 쉬면서 건강을 되찾을 무렵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임금은 서쪽으로 파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용은 싸우러 나가기 전에 가족을 피난시키기로 했는데 막내 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슬하의 아들 6명 중 18살인 첫째부터 11살인 다섯째까지는 10살을 넘겨 걱정하지 않았으나 이제 5살인 막내 아들은 아직 사리분별이 어려운 나이라 신경이 쓰인 것입니다. 막내가 엄마 손을 잡고 따라가다가 행여 뜻밖의 일이 생겨 잃어버리면 고아가 될 게 뻔한 까닭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피난가는 급박한 상황이라 가족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가장인 김용의 처사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담? 옳지, 그렇게 해주자. 김용은 급히 붓을 들어 아직 코올리게인 막내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선조들 이름과 이력, 아들 형제들 이름, 관직명 등을 세세히 기록한 작은 족보를 만들었고 더불어 제작 이유도 한쪽에 적어 놓았습니다. 만력 임진 4월 19일 왜구가 침입하여 순식간에 여러 성이 함락됐다는 소문을 듣고 내일 청송산골로 가족을 피난시키려 한다. 그런데 난리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서로 헤어질지 모르고 자식들이 아직 어리고 그중 너무 어려 지각 없는 아이가 있으니 뒷날 증거로 삼기 위해 난수에게 이를 차도록 한다. 난수는 5살짜리 아들 이름입니다. 김용은 아내에게 작은 족보를 아들 옷깃 속에 꿰매 넣어주도록 부탁하면서 연신 눈물 흘리는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애비가 하는 말 잘 듣고 가슴에 새기거라. 혹시라도 애미나 형들과 헤어지게 되거든 옷깃 속의 족보를 꺼내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이 족보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게다. 그러니 우리 가문 족보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김용은 울먹이는 어린 아들에게 신신당부한 후 아내로 하여금 아들들을 이끌고 피난하게 했습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막내는 계속 돌아보며 아버지를 불렀지만 김용은 애써 외면하고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불행은 연이어 찾아온다더니 피난민들이 자고 있던 산속 임시거처에 어느 날 밤 느닷없이 왜적이 쳐들어와 불을 지르고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면서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방심하고 자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잠결에 비명을 지르며 아무데나 도망쳤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막내 난수는 가족을 잃어버렸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옷에 불이 붙는 바람에 황급히 껐으나 옷깃 안에 간직한 족보가 상당 부분 타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난수는 크게 다치지 않고 목숨을 건졌으며 울면서 돌아다니며 엄마와 형들을 찾았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이 부지기수인 현실에서 어린아이 외침에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난수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구골로 연명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고작 5살 아이가 감내하기엔 너무 큰 시련이었고 김해 김씨 성을 가진 농부가 그런 난수를 안타깝게 여겨 거둬들이고 수양아들 삼아 돌보며 키웠습니다. 나도 자식을 모두 잃었으니 너와 나는 운명인가 보구나. 농부는 난리통에 우연히 자기 마을로 흘러든 난수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김용과 가족은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막내 아들 생사를 몰라 죽는 날까지 가슴에 한을 품으며 살았습니다. 난수는 시과라는 새 이름으로 수양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받으며 성장했으나 한편으로 어렴풋한 기억 속에 친부모를 그리워하며 가끔 가슴 아파했습니다. 난수는 따로 글을 배우지 못했는데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본 이가 있었으니 수양 삼촌인 승려 혜징입니다.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아가던 난수가 54세 때의 어느 날 혜징이 조카 난수에게 새 이름을 붙여준 전후 사정을 담은 수양질시과 별금 문건서란 글을 써줬습니다. 풀이하면 수양 조카 시과에게 따로 써서 주는 글의 서문이란 뜻입니다. 우리 형이 병난 중에 자녀를 다 잃고 달아나 수문화 중에 너를 얻었다. 비록 누구 자식인지 알지 못하지만 불에 타다 남은 족보 조각에 적힌 문자를 살펴보면 훌륭한 선비 집안 아이임에 분명하다. 난수는 너의 어릴 적 이름이다. 본가 학렬을 따라 너의 이름을 시과라 하고 너의 자를 석여라 함은 큰 과실이란 의미를 취한 것이다. 뒷날에 만약 본관을 되찾으면 이렇듯 김난수에서 이름이 바뀐 김씨과는 타다 남은 의성 김씨 족보와 김의 김씨가 된 이후 수양 삼촌이 지어준 글을 상자에 담아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친부모 및 형제들과 재회하지 못하고 1653년 6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날 것 같은 이야기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1777년에 이어집니다. 124년이 지난 그해 김씨과의 칠대선 김순천의 아내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김순천은 아내의 병세가 심각해 죽을 지경이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점쟁이를 찾아갔고 점쟁이는 점을 치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되게 오래된 물건이 있어? 김순천이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다고 답하자 점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자 때문에 부정을 탄게요. 당장 없애버려야 부인이 살 것이오. 집으로 돌아온 김순천은 대들보 위에서 잔뜩 먼지 쌓인 상자를 내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잘 보관하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 김순천은 그 상자를 불에 태우기 전에 일단 상자를 열어 안을 살펴봤습니다. 농부라서 까막눈인 그의 눈에 불에 타다만 작은 책과 오래된 문서 한 장이 보였습니다. 내용이 뭔지 모르나 불에 태워야 아내가 죽지 않는다는 점쟁이 말을 따르고자 마당으로 나가 태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옆집 사는 노인이 들어와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지금 뭘 하려는 건가? 김순천이 상황을 설명하자 노인이 말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자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유물인데 그를 모르는 자네가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태워버려서야 되겠는가? 그를 잘 아는 선비한테 가서 물어본 뒤에 태워도 늦지 않을 걸세. 노인의 말이 옳다고 여긴 김순천은 지인 소개로 선비 이우량을 찾아가서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우량은 족보와 문서를 살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김의 김씨가 아닌 자기 외가 쪽 족보였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우량은 안동 천전리 토박이인 의성 김씨 외손이었습니다. 당시 문경에 살던 이우량은 즉시 편지를 써서 김순천에게 건네주고 안동에 있는 문중을 찾아가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천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28년이 지난 1805년에 의성 김씨 종가를 찾았습니다. 문중 사람들은 먼저 이우량이 써준 편지를 읽었고 이어 김순천이 가져온 불에 타다만 족보와 오래된 문서 한 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임진왜란 때 의명을 일으킨 가문의 자랑스러운 선조 김용의 필적이었으며 김용이 말미에 밝힌 글을 통해 족보가 만들어진 내력을 확인했습니다. 문중 사람들은 즉각 문경 현감에게 자초지종을 담은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하늘의 도리가 돌고 조상의 영령이 도운 덕분에 최근 불타다 남은 족보를 검토한 결과 세대, 이름,
관직, 생물연대 등이 뚜렷해 선조의 계보가 의성 김씨임을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종족이 서로 만나니 감격하여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듯 싶었습니다. 이에 불탄 족보와 저희 족보를 함께 올리니 의성으로의 본관 회복 증명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문경 현감은 다음과 같은 명령서를 써줬습니다. 문서와 200여 년 전 불타고 남은 책자를 살펴보니 참으로 드문 기이한 일이다. 7대 동안 서민으로 있다가 옛 성을 되찾아 다시 문벌 후예가 된 것은 김용 선생께서 세밀히 이를 처리하신 공이다. 다만 김시성은 같으나 본관을 되돌리는 일은 명령서로만 시행할 수 없으므로 가명 및 서울에 올려 여러 가지를 비춰 검토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문경 현감은 아울러 불에 타다 남은 족보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을 다시 채워넣어 수리했습니다. 의성 김씨 문중은 다시 경상감령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마침내 족보를 합쳐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자 고유제를 올렸습니다. 고유제는 중대한 일을 치른 후 그 내용을 적어서 조상에게 알리는 제사를 이루는 말이며 참석한 이들 모두 감격에 젖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은 예조에까지 보고됐으며 나라에서는 의성 김씨로 복권된 김난수 후손의 부역과 군역 의무를 면제해 줬습니다. 이로써 어린 나이에 친부모와 떨어져 다른 집안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김난수 및 7대에 이르는 후손들은 김용의 성견지명 덕분에 제자리를 찾았고 기적을 만든 족보는 불에 타다 남았다 해서 화여세계란 이름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